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8페이지 제4장 핍진법 학설 개요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년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유월 이런 것들을 공부할 텐데 그 체계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좀 세밀하고 이론적으로 보다 더 정립된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 이제 6월 유년 핍진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인데요. 대만 쪽에서 주로 사형거사, 홍콩 쪽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광년거사, 호일명 이런 분들이 그 발전시킨 그런 그 이론입니다. 유년이 1년 내,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라고 하면 1년 내 을목이 작용하고 사화가 작용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서 상반년은 을, 하반년은 사, 이렇게 간단히 단순하게 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학원까지 보시면 행운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그 개요, 유년 유월을 보는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전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십신천기라고 해서 이것은 그 사형거사 책에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매우 내용이 간결하고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십신이 있으면 그 십신의 어떤 그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천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지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유년 유월에서 올 경우, 그 다음에 없는 경우, 또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다음에 손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도 쉽고 그럴 겁니다. 비겁을 그리고 이렇게 없는 경우, 있는 경우, 태다한 경우, 손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어떤 십신이 불균형한 경우죠. 그래서 불균형하다면 그 현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불균형을 유발하는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균형의 어떤 상대방이 있을 겁니다. 유발하는 자나 불균형의 상대방에서 비겁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 재성이 핍박을 받죠. 비겁과 재성, 이 두 가지 부분에 좋은 측면이 나타나지 않고 안 좋은 측면이 드러나기 쉽고요. 좋은 측면은 나타나지 않거나 지체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좋지 않는 측면이 드러나거나 드러나기 쉽거나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득실로 보면 잃게 된다. 그래서 흉이 좋지 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불균형 시에는 불균형을 유발하는 측과 불균형의 그 상대방이 되는 측 모두 흉한 의미로서 득실로 보면 좋은 측면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겁을 본다면 기본적인 의미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자, 인, 사, 물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나눠서 보자 했죠. 인, 사, 사에는 행동, 행위, 심리,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분류해서 기억하는 방법, 이런 것이 제일 우리 머릿속에 오래 남죠. 그래서 형제, 자매, 친구, 고객, 거래처. 궁의로 따지면 연월은 손 위, 일시는 손 아래. 상업상의 고객으로 유년 대운의 충국을 받으면 고객이 보이지 않으며 장사가 여의치 않거나 거래처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유년 대운의 비겁이 희신이면 고객이 늘어나고 장사가 번창한다. 이게 큰 개관 부분이고요. 천간에 있을 때와 지지에 있을 때. 천간은 동태, 그다음에 기운이죠. 그리고 지역으로 따지면 원거리. 지지는 지역, 그다음에 근거리. 천간에 있는 비겁이 길한 의미 있을 때는 교류가 활발하고 알고 있는 고객이 상당히 많고 멀리 가서 발전한다. 사업으로 분주한데 움직이면 거의 반드시 역마를 보아야 한다. 역마를 인신사의 역마죠. 흉한 의미를 가질 때는 멀리 있는 친구 또는 고객이 좋지 않은 의도로 오는 것, 돈에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빚을 지고 도망가 버리면 찾을 수 없다. 띠끼는 거, 손해보는 거, 이런 거죠. 비겁이 지지에 있을 때 길한 의미는 사업 발전이 본거지의 근처, 지역이죠. 지역. 조종, 우리가 본거지의 근처, 가까운 곳. 고객 중에 돕는 사람이 있고 투자하고 돈을 버는 곳은 본거지이다. 흉한 의미라면 본거지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합작 보증은 좋지 않으며 이미 돈이 나가는 것. 비겁이 탈지하는 연유죠. 돈을 빌려준 것을 찾으려 해도 사람은 찾지만 회수는 불가한데 그 사람이 이미 무일푼이기 때문이다. 근거지에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하면 사람은 찾을 수 있기가 쉽겠죠. 그런데 돈은 찾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겁을 운이나 월연에서 만나는 경우, 그 길한 의미라면 식상의 영향을 증강하는 것, 생활 환경이나 업무상 친구들의 왕래가 잦고 각 방면의 정보를 모이고 항상 연구의 태도로 생각한다. 판단이 더 세심하고 주의가 집중되어 소홀하지 않는다. 또 비겁이 죄를 극하는 것이 길한 경우라면 돈을 잘 쓰고 투자, 제품 구입 등을 기뻐하며 좋아하며 돈을 쓴다. 비겁을 운연월에서 만나는데 흉한 놈이라면 재성을 탈취하는 거죠. 생활 환경이나 업무상에서 바쁜 가운데 널리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말이 많으면 기운이 빠지고 체력이 바닥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하지 못해 누리는 것이 감사한다. 결국에는 기색이 흉하게 되고 안색이 좋지 않게 되며 나중에는 재물을 잃게 된다. 탈취하면서 또한 일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니 절제를 모르는 것이다. 원기를 설하니 기색이 두려워지는 것을 가속하고 재운에도 장애가 있게 된다. 비겁이 흉한 놈이라면 그것이 극을 하는 그 상대방인 재성도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와 비겁, 길한 놈이 둘 다를 잃는 것이죠. 득실로 따지면 길은 득하는 거고요. 흉은 싫어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히 운, 연, 월에서 만난 경우에 전부 아무리 흉하다고 해도 전부 잃기만 하는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겁
년을 만났는데 비겁이 내 팔자에서 흉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 비겁 년에는 모두 비겁의 흉한 의미만 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일득, 일실. 반드시 1대1의 관계는 아니래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게 된다. 비겁이 아무리 좋아도 비겁의 길, 비겁이 좋다면 재성이 좋을 리는 없죠. 비겁도 좋고 재성도 좋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많아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지면 돈이 좀 나가게 되고, 아무래도 남자라면 그 부인한테, 처한테 소홀하게 되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득실이 분명히 같이 공존한다. 다만 흉한 측면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고 좀 잠복되어 있는 상태,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자에 비겁이 없을 때, 없다 그러면 아까 불균형에 속하죠. 그래서 비겁의 부정적인 측면이나 가치 중립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겁이 없다 그러면 주관, 주체성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관, 주체성이 없다 이런 것은 없다는 것도 상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을 지을 때는 상대적이거든요. 어떤 실제적인 십신이 어떤 팔자에서 없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비겁에 해당되는 형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적으로는 상대성을 항상 머릿속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비겁이 없으면 형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말란 말입니다. 육친을 보는 방법은 주보법에서 많이 다뤘죠. 그것은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고, 또 그 개념화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비겁이 없으면 주관성, 주체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 고집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고, 자신에 의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길흉의 중립적이죠. 어떤 십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십신의 그 가치 중립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것,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비겁이 없다고 하면 비겁의 어떤 그 기lum을 떠난 그 중립적인 어떤 개념, 일을 하면서 혼자 하는 거, 그게 길한지 흉한지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신에 의존하는 거, 합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 그게 길한 건지 흉한 건지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고 싶다 이거죠. 개성이 강한 사람은 비록 비겁이 없어도 그 비겁의 특징을 보이죠. 교류가 넓지만, 다만 또
그 이면에는 진심을 가진 사람은 드물다. 서로 이용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성이 강한 사람, 그럼 이거 개성이 강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느냐? 다음에 여기 성격이 온화한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격을 가미한 십신의 어떤 특징을 읽어낼 때 그 성격 판단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간, 물종, 그다음에 십신, 이것은 뭐 주보랄지 격국이랄지 이런 것으로 또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간의 오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이 개성이 강한 사람인지 성격이 온화한 사람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죠. 그렇게 판단이 된 다음에 비겁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비겁이 없을 때 사업상 고정된 거래처나 고객이 없으며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 사업을 행하고 재물을 구하는 것 모두 개인 사업 위주로 한다. 혼자서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직원이고 자기가 그러니까 만들고 자기가 판매하고 이런 일을 다 하는 혼자서 하는 자영업 이런 거죠. 시장에서 점포를 열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는 경우 기술 어떤 기술이 포함된 어떤 그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주식, 수출입, 데이터 분석, 기술, 서비스 예를 들어서 전파사 예전에 지금 무슨 뭐 전자제품 수리점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되죠. 성격이 온화한 사람은 점포를 열어서 직업을 가지며 점포 가게를 열어서 직업을 가지며 기술 서비스 뭐 수리점이랄지 뭐 이런 것들 뭐 설비 이런 것들이죠. 투기적이고 위험선호적이며 모험적이다.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취직하면 상사나 동료와 다투기 쉽다. 직업을 바꾸는 것은 흔하고 평생 성취하는 건 제한되어 있다. 자립해서 경영한다면 성과가 크다. 공장을 열어서 발전하는 것은 제한적이므로 공장 설립은 혼자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죠. 합작이 주된 것이니까요. 스스로 제작하고 스스로 판매해야 된다. 직업을 판단할 때 오행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이다 할 수 있죠. 여전히 바로 심성에서 일처리의 성패를 결정한다. 국가사회 중진이다. 친지 고객이 되지. 비겁은 이런 때는 유년세운에서 비겁이 명에 들어오면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과 자주 왕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하거나 빌려주거나 합작할 기회. 만약 원국에 비겁이 없으면 인연이 모였다 흩어진 후에 고객이 끊기고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러니까 원국에서 수용 태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운에서 오는 걸 속된 말로 받아먹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원국에서 그 어떤 수용 태세가 없는데 운에서 와봤던들 내 것이 되게 어렵죠. 팔자에 비겁이 이미 있는 경우 먼저 간지를 보아서 비겁이 있는지를 보며 세력을 형성하는데 보조하는지를 본다. 어떤 비겁의 역할은 세력 형성, 보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으로 인성의 보호 여부를 보고 보호를 따져라. 있는지를 따져라. 관살월이 극하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혹은 식상이 비겁을 호위하는지를 봐서 관살월이 극하여 들어오는 것을 회극한다.
호의, 유무, 호의. 비겁이 호의가 없으면 관살이 들어올 때마다 친지들과 불화, 배척, 그들의 부담을 떠안거나 하는 기회가 많으며 관살이 압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다. 그렇죠. 유무, 조력, 호의를 보는데 재년에서 관살월로 공격해 들어오면 뭐 정말로 힘이 세겠죠. 재년. 제가 생각하는 것이 관살인데 관살월. 공격을 엄청난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겁을 극상하여 정의를 잇는데 재년이기 때문에 화해를 이룬 상황이 있으니 모든 것은 전제 이익의 일로 인한 것이다. 만약 식상이나 인성에 호유가 있다고 해도 호유가 작동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다. 어느 팔자이든 막론하고 매 재년에 관살을 만나면 손재, 지출이나 먹은 것을 토해내는 일이 있다. 의외에 재가 있으니 운전 조심, 스트레스 구설, 기분에 거슬려 좋지 않은 것 등 이런 것들이 재년의 관살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누구든 막론하고 재년 관살월이다. 개성이 강한 자가 의외에 재가 있는 경우는 재난이죠. 통상 첫 번째 관살월에 발생한다. 온화한 자 같은 경우에 의외의 재난은 두 번째 관살월에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년 관살 매년이 오면 본인의 사주를 놓고 재년이 왔다 그러면 항상 관살월을 주의해서 봐라. 천간 지지가 다 해당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금이기 때문에 갑년 정축월, 을년 병술월, 재년 정, 재년 관살. 지금 지지는 안 빠졌는데 지지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태극점별로 보는 방법. 귀인과의 인연, 이것은 인성을 보고요. 먼저. 그 다음에 인성이 침탈을 받으면 그 구응하는 글자를 보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성이 또 혼잡되면 혼잡을 제거하는 글자를 보고 이런 거죠. 인성이 허약하면 인성을 도와주는 글자를 보고. 하여튼 태극점은 인성이다.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는 비겁이죠. 재운의 기준은 비겁, 식상, 재성을 먼저는 재성, 침탈이 있는지를 보아서 식상, 그 다음에 신약한 경우를 보아서 비겁. 이렇게 재성을 보호하는 것이 식상이고 그다음에 일주가 그걸 향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겁이죠. 귀죠. 귀. 재관인. 사람의 재능과 총명을 보려면 인성과 식상. 식상이 주가 되고 인성은 보좌가 되죠. 팔자의 비겁이 태다한 경우 이것도 불균형이죠. 널리 인간관계를 맺고 의리를 소중히 여기고 무용 중에 재성을 약화시키며 친지에게 손해를 보고 싶다. 태다하면 일단 좋지는 않죠. 비겁 유년을 만나면 친지들과 친구들이 돈의 뜻을 두고 왕래한다. 좋지 않은 의미가 발휘되는 거죠. 원국의 비겁이 이미 왕하고 또한 암중으로 재성을 상하면 좋은 사람인데 종종 재물을 털어서 친구들을 돕는다. 안 좋게 말하면 실속 없음 이런 거죠.
팔자의 비겁이 암상되는 경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손상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일생은 다사다난하고 주변에 못된 사람들이 유달리 많다. 항상 친지와 친구, 거래처와 연루되어 짐을 떠안는 일이 많고 재물을 깨트리고 관사 시비가 있다. 다시 재관년원을 만나 암상이 가중되면, 손상이 가중되면 재물로 못된 사람을 돕는다. 운명적으로 힘든 명이다. 재물로 돕는데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죠. 대운윤년에 식상을 만나 관사를 극하여 묶으면 비겁을 복원하도록 하니까 이것은 구응이 있는 거죠. 자력으로 장사를 하여 이도에서 발령한다. 몇 가지를 겸업하고, 겸업은 식상이죠. 의욕이 넘치고 거래처가 많아지며, 의욕이 넘치고 거래처가 많아지고, 운세를 지나면 완전하게 돼요. 암상에서 회복된다. 우리가 대운을 볼 때요, 어떤 격국이나 어떤 팔자에서 필요한 글자가 손상이 되거나 침탈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대운에서 구응하는 대운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대운이 지나면 다시 손상받는 쪽으로 복원돼서 돼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손상이 여기 말하는 치유되고 치유된 상태로 이제는 손상을 걱정하지 않고 하는 팔자로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치유돼서 그 뒷대운부터는 그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체계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번 도돌이표가 되어버리죠, 우리 운명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주팔자학이 어떤 인생을 기획하고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컨설팅하는 데 도움을 상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개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한다면, 어떤 모 대운에서 사주팔자의 흠결을 보완하고, 아니면 사주팔자의 그 불균형을 야기하는 어떤 글자를 제거했다. 그런데 그 대운이 지나면 다시 그 흠결이 있는 상태로 복원돼 버린다. 그럼 그 흠결도 죽을 때까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보완책을 제시하는 이 학문으로서의 의미는 반감되죠. 따라서 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치유 개념이죠. 치유. 보충하고 치유. 이런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래서 그 대운을 지나면서 그 흠결이 치유되고 그 뒤에는 그 흠결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인생이 흘러간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거죠.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래도 없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비록 치유가 되고, 그렇지만 다시 그 대운이 지나가 버리면 치유가 없어진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허기의 상태로 치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조심하라. 예를 들어 나한테 재운이 꼭 필요한데, 대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가 좋겠죠. 재가 얻어지고 재물을 쌓고 할 겁니다. 그럼 그 대운이 지나가 버리면 그 재물이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분명히 있죠. 나는 이제 쌓을 만큼 쌓았으니까 막 써도 돼버려?
그런 생각을 가질까 봐서 다시 재래 제거한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없는데 어떤 대운에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대운이 왔다면 그 대운에는 반드시 먼 미래까지를 다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하고 보강하고 더 조심하고 하는 태세를 구비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간 뒤에도 그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유년에서 식상을 만나면 유년에서만, 그러니까 대우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년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년으로는 치유 어떤 그런 게 그다지 효과가 크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운과 그 유년의 중요성, 이런 점에서는 대운이 더 중요하죠. 유년에서만 식상을 만난다면 투자는 조심해야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인연이 흩어지고 고객이 보이지 않으며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대운과 유년의 어떤 보는 방법이, 치유적인 관점에서 보는 방법 다르고요. 그다음에 유년은 1년짜리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가면 그 기운이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을 한번 보시면, 자, 개관, 일반적인 의미, 그 다음에 천간에 있을 때 기란 의미, 천간에 있을 때 흉한 의미, 지지에 있을 때 기란 의미, 흉한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운이나 년, 월, 그러니까 대운, 유년, 6월에서 만나는 경우 기란 의미, 흉한 의미, 없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경우에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는 것인지, 그 다음에 태다한 경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암중으로 손상되는 경우, 구응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렇게 좀 보았죠. 8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뭐 관성도 있고 재성도 있고 뭐 관살이죠. 관살, 편관, 칠살, 이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관성을 본다면, 그래서 개관 부분, 남자의 자녀, 여자의 남편, 정부의 관원이거나 직장의 관리자. 육친 부분은 이건 뭐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주법이 또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통상적인 전통적인 방법의 자녀와 남편. 정관은 뭐 문귀, 문직, 상사, 막료, 교사. 막료는 약간 편관의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교사, 공무원, 법관, 경관, 모임의 회장, 법률, 주범, 책임, 중책, 속박, 보수. 관이 많으면 살과 같아서 소인, 못된 사람이죠. 그다음에 관사 시비. 편관은 무기, 무직, 직장의 관리자인 건 뭐 비슷하고요. 정관하고. 의무, 밖에서 밖으로 향한 업무, 영업 이런 거겠죠. 근로자, 판사, 검찰관, 의사. 의사는 수술,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뭐 개혁 또는 파괴 이런 거죠. 그다음에 경찰, 군인, 법률, 규범, 책임, 중책, 속박, 보수. 직업상 스트레스가 큰 거. 좋지 않은 의미로는 관사 시비. 이건 지금 관살이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못된 사람, 후사치게 놀라는 것, 상해 다치는 거죠. 도적, 천재지변, 소매치기,
환경이 좋지 않은 거, 시끄럽게 다투는 거, 능욕을 받는 거, 부담을 떠안는 거, 침해를 받는 거, 의외에 좋지 않은 일 등등이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일 수도 있고 통상적인 의미, 개관, 그 다음에 천간에 있을 때 기란 의미, 공적으로 표창을 받는다. 인센티브. 관인상생, 살인상생, 식상제살인데 현장의 주요 관리자. 사회상에서는 일남을 지켜야 하는 준칙, 법률 규정. 상사에게 공적으로 표창받고 인정받는 것. 인센티브, 승진하는 것. 흉한 의미는 천간 비겁을 극하는 것. 천간 비겁이 필요한 글자일 때 말을 하는 거죠. 도적이 침입하고 대중으로부터 공개적인 침해를 받는 것. 외면을 다치고, 외상이죠. 욕을 먹는 것. 소인들에게, 나쁜 놈들에게 당하는 것. 먼 곳엔 친구의 짐을 떠안는 것. 비겁을 극할 때, 비겁은 친구죠. 지지의 비겁은 지지의 비견은 우리가 건록이라고 하고요. 양인이라고도 하고. 그것은 겁재죠. 지지. 근데 이건 구분하지 않고 여기서는 비겁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낮에 천간은 낮, 지지는 밤. 낮에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밤낮을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지지, 기란 의미, 사적인 부분이 가미된 흉한 의미.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년 월에서 만나는 거. 유년 6월, 대운 유년 6월인 거죠. 기란 의미, 승진. 승진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직무 권한을 얻고 승진하는 표준은 비겁, 식상, 재관이 모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딱 관살의 어떤 경우만 기란 의미로서 승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희용으로서 갖춰지면 승진하고 돈 번다. 재관년에만 승진하고 돈 버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주법법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죠. 태극점은 다만 태극점으로 따지면 관사를 중심으로 승진 여부를 판단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관살의 년이 아니라고 해서 승진 못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기본적인 상황이죠. 직무 권한을 얻고 승진하는 것은 재관년이 가능하며 종격은 재년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식상년이다. 관을 재촉한다. 최관이라고 하죠. 최관. 여기 어디 최귀라고 있을 텐데요. 하여간 관을 재촉한다 이런 거죠. 최귀, 촉발하는 거죠. 귀를 촉발하는 거. 명중에 인성이 있고 관을 만나면 귀를 촉발한다. 관성이 없는데 인성은 있고요. 그러면 관운을 만나면 귀를 촉발하는 것이죠. 그 채자를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냥 관인상생, 살인상생은 귀기가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 재가 더해져야 귀유가 됐다. 재관인 3기가 항상 같이 하면
귀가 높겠죠. 귀기 고제의 근본은 인이라는 글자. 인이 있어야 비로소 화살할 수 있고 귀를 재촉하여 잡을 수 있다. 이게 최귀라고 했죠. 제인의 상보가 등급 고제의 판단 기준이다. 흉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살이 인성이 인화가 없어서 도리어 비겁 혹은 이론을 극하에 들어오는 것. 이게 흉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죠. 생활환경, 업무환경에 압력이 많고 골치 아픈 일이 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지만 다음에 생리적인 압력, 그것은 인사상의 스트레스에 미친다. 기색을 어둡게 하는 것이 흉한 것인데 의외의 재난, 파제, 관사십이 낙직을 면하기 어렵다. 관살월에 상복을 입은 친구와 왕래하면 그 어두운 기에 접촉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쇠해진다. 일상생활에서 활용한다면 관살월에 문상을 가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이건 우리가 꺼려지는 것, 찜찜한 것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특히 나이 먹을수록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 사주팔자의 천간지지로 관살월이라면 아주 막역한 사이가 아니라면 문상을 가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 무관성인 경우 읽어보시고요. 안중에 사람이 없고 일을 하며 구속받기 원하지 않으며 호승심이 강하고 승복하지 않고 말투가 강경하고 우악스럽죠. 완악하다. 가시가 돋쳐있다. 식상제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상제사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상이라는 것은 원래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살을 제해서 어떤 살기억이 해소가 되고 살용식재가 성립이 되고 식신대살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십신의 성격 특성은 남아있는다 이거죠. 성격이 온화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때 등 뒤에서 불평한다. 성격이 강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때 불평을 늘어놓아 상사와 골치를 앓는다. 심지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목전에 관리자나 상급자나 법률의 존재가 안중이었고 행동 빗나가고 싶다. 관성이 없으면 이런 거죠. 여명이 팔자에 관성이 없으면 눈에 남편의 존재가 없고 비교적 독선적이다. 남편이 없는 팔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남편과의 어떤 정년이 박하다 이런 정도. 그리고 결혼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남편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보법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로 없는 건지 이런 거죠. 그런데 남편 눈에 남편의 존재감이 없고 관성이 없으면 눈에 남편의 존재감이 없고 비교적 독선적이다. 원국에 관성이 없고 식상이 있는데 인성의 견제가 없으면 자식을 예뻐하고 남편을 외면한다. 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식 얘기로 자식을 중시한다. 이런 건 이치상 타당하죠. 명중에 인성이 있고 관을 만나면 귀를 촉발하는 것이죠. 인성이 있고 무관성은 유년에서 관성이 들어올 때 승진한다. 원국의 수용 태세.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유년 올해서 촉발하는 것을 멈출 때는 기계에 흩어진다. 직업, 사회 필연적으로 바뀐다. 역마가 그걸 촉발한다. 유년은 거래. 왔다 가버리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우는 좀 다릅니다. 유년은 항상 이렇게 손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 잡았다가 나가버리는 것, 이런 걸로 우리가 보면
충분하다. 항상 관을 받아들이는 태세는 인성이 있어야 뭐 관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인성이 없으면, 그리고 관이 온다고 해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가버리는 거죠. 인성이 유년월의 관성을 만나면 정부 관료나 상급자와 교제하여 일을 처리한다. 원국에 관성이 없는데 인성은 있고요. 근데 유년월에서 관성이 오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공직을 가지기도 하고 정부 관료나 상급자와 교제하여 일을 처리하기도 한다. 원국에 관성이 없고 인성도 없는데 유년월에서 관성을 만나면 그런 관성에 좋지 않은 측면이 발휘가 되겠죠. 관사구설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불리하다. 만약에 관성이 천간에 있고 인성이 지지이면 마찬가지로 의에 재난이 있으며 관사구설을 인동한다. 이것은 무관성, 무인성인데 유년에서 관성이 천간에서 오고 인성이 지지에 오는 경우죠. 원국에 관성이 있는 경우, 인성은 없는데 관성이 매우 왕하면 행동은 보수적이고 절제하며 지나치게 신중하여 좋은 기회를 놓치는 일수이다. 있는 경우 쭉 읽어보시고요. 태다한 경우, 아까 없는 경우, 5번이 없는 경우, 6번이 있는데 뭐 좀 따져봐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태다한 경우, 이건 좋지 않은 경우죠. 예를 들어서 무형 중에 비겁의 힘을 감약해서 친지들의 짐을 떠안기 쉽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골치 아픔을 대동한다. 인사상으로는 사람들의 배척으로 고립되기 쉬우며 왕따 당하기 쉽다는 거죠. 이것은 관성이 태다하여 비겁을 극하는 연유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도 괜히 왜 싫어하는가? 내 팔자에 관성이 많으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관성이 태다한데 인성이나 식상의 재화가 없으면 학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인성이나 식상의 역할이 중요하죠. 학력에서는. 관성이 암상되는 경우, 식상의 통제를 받는 경우 본성은 사람의 구속을 받는 걸 원하지 않으며 일을 함에서 주관이 있으면 모든 성취는 경쟁을 얻는다. 식신이 관성을 제어하면 심성상으로는 관료주의에 담백하여 분쟁이 감소된다. 상관이 제사라면 의기양양하고 충돌이 잦으며 심성상으로도 과격하다. 상관이 제사라면 혼인의 위기를 암존 가지고 있다. 특히 여자인 경우 그렇겠죠. 재성이 있어서 생이 있거나 혹은 인성의 도움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화해를 이룬 원인은 심성과 기질 등 성깔과 관계가 있다. 상관의 어떤 심성, 상관의 기질 별로 좋지 않은, 특히 여자라면 부부관계에서는 그렇죠. 식신이 관성을 제어하면 남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억울함을 참을 수 없게 되고 나중에 이혼하게 된다. 본인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성이 도리어 본인을 괴롭힌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재물로 못된 사람을 돕는 경우 한번 얘기했었죠. 인성은 관성의 근본인데 관성이 암상되는데 재성이 있어서 돕고 도리어 인성이 없으면 재물로 못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아까 관살인 경우에도 그 비겁인 경우에도 봤죠. 비겁.
여기 지금 211페이지에 팔자의 비겁이 암상되는 경우 다시 재관연원을 만나서 암상이 가중되면 제물로 못된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관성이 암상되는데, 인성은 관성의 근본인데 관성이 암상되는데 재성이 있어 돕고, 도리어 인성이 없으면 제물로 못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관이 손상됐다. 그럼 뭐겠어요? 식상이겠죠, 식상. 그러면 이것은 인성이 있어야 되겠죠. 구응하는 것은 반드시 인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도리어 제가 와서 인성을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못된 제물로 못된 사람을 돕는 것이죠. 십신의 어떤 손상, 식상에 대한 손상, 인성이 구응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 구응하는 글자를 손상하면 그 손상하는 글자의 그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보증하지 말아라. 관성이 손상을 받는데 재성의 유년, 련월이죠, 련월. 유년이나 유월. 보시고요. 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천간, 아까 천간에 있으면 어떻고 지지에 있으면 어떻고 했는데, 팔자에서 천간이란 뭐고, 먼 곳이고, 분명히 드러난 곳, 공개된 행위, 현장, 지지, 가까운데, 어두운 곳, 감춰진 곳, 사적인 행위, 이런 거. 우리가 속는다, 속인다, 판단차고,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인성과 식상의 관계입니다. 이런 것들, 인성이 팔자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지, 식상이 좋은 역할을 하는지, 안 좋은 역할을 하는지, 있는데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 이런 경우에 속임수나 판단착오나 머리, 총명함, 이런 것들과 관계된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인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태다한 경우, 암상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성, 그 다음에 식상. 내용상으로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8개의 항목으로, 그러니까 개관, 그다음에 천간지지, 그다음에 운년 월에서 만나는 경우, 그다음에 암상, 그다음에 있는 경우, 태다한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대운 유년 6월 행운의 비결, 개관이 있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동안 설명드렸던 내용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더 보탤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세운에서 재화, 정편제가 비견을 보면 분탈인데 겁제 양이 또 있고 세운에서 재와 충합하면 필사한다. 인수가 재를 보는데 재운로 가고 또 겸하여 인수가 인이 사절에 들어가면 필이 황천이고 만약 주에 비견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한다.
록. 이것은 관이죠. 써놨네요. 승진하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로그인연에 가능하다. 먹고 사는 것이 증식되는 것은 재성을 합해야 된다. 신왕해야 된다. 유년 6월. 자, 인성월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월을 만나면 팔자 안에서 반드시 인성의 역량이 증강된다. 그러겠죠? 또한 인성은 팔자의 식상의 힘을 견제할 수 있으니 팔자 내의 식상 역량이 감소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 팔자의 배열이 어떻든 호유가 밀접하든 말든 인성의 역량 증강, 식상의 역량 감소가 가능하고 오로지 다과 및 경중만 나뉘어질 뿐이다. 인생의 여정에서 말한다면 당해월이 인성에 이르면 즉 진귀한 지식을 얻음에 이르고 현자나 부처를 가까이 하거나 윗사람의 배려, 지식을 얻으려 하고 추진하는 것, 가르침의 혜택을 입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인성은 지식, 의학, 윗사람, 선불의 대명사죠. 식상을 잃게 되고 인성에 이르면 인성의 해당을 얻고 식상을 잃게 되죠. 식상이라는 것은 자신감, 언행, 말재주 이런 것들, 좀 자유스러움 이런 것들이고 체면 그런 것들이죠. 명예, 운동 이런 어떤 측면에서의 좀 견제가 있게 되는 거죠. 식신상관은 언행, 수기, 총명함이죠. 빼어남, 재능, 유명세, 지능. 언행, 수기, 재능, 유명세, 지능의 대명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일실일득이다. 일실일득. 결코 영원한 것은 없으며 따라서 이런 오행이 무엇인가를 알면 현재 무슨 일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인성원령과 다른 간지 육신이 같이 일어나면 그것을 배합해서 해석을 논하는데 이달에 천간이 지지에 접하고 다시 이달에 지지에 접하는 몇 개월의 천간 월간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개월이 지지와 결합 6월 월지의 관할권이 미치는 천간을 배합해야 한다. 이것이 6월의 의지에 단 하나 이루어지면 부단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제 6월 간지에서 인성을 만나는 경우 이런 거죠. 천간은 공개성, 외부성, 명확성, 지지는 내부성, 은밀성, 불명확성이다. 월에서 만나는 월 간지. 우리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원국이 있습니다. 대운이 있고요. 균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이 있겠죠. 원국에서는 우리가 희기를 먼저 분별해야죠. 희기. 대운에서는요. 1번 원국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실자냐 허자냐를 따지는 거죠. 두 번째 동주. 대운 동주에서 어떤 글자가 어떤 상황인지. 을사대운이라고 하면 을목은 을사 자체로서 꽃이 피어 있다. 산은 아무래도 지지로 숨어 있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반드시 천간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또 물론 은밀하게는 어떤 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병화의 기운은 그렇게 썩 발휘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이 대운에서 봐야 되고 원국에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원국과 작용을 하는 거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형충해합 이런 것들입니다.
유년을 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운과 작용, 특히 원국과 작용, 이건 간합, 천간은 간합을 위주로 보고요. 유년을 보면 이제 간지가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천간이 작동을 하고 지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동하고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유년에서는. 그러면 예컨대 목의 일간은 목의 유년은 천간이라면 금의 6월에 작동을 멈추는 거죠. 그러면 금의 6월이라고 하면 금월이라고 하면 천간이나 시지 마찬가지입니다. 금월이라고 하면 이 금월 간지가 원국에 있다면 바로 원국에 작용이 가능한 대운에도 작용 가능하고 윤회에도 작용 가능하죠. 원국에 없는 것이라면 이 6월 간지는 원국에 직접 작용은 불가하고 반드시 윤회는 작용하지 못하니까 반드시 대운을 통해서 작용하는 거죠.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원국 기준으로 있는 글자인지 없는 글자인지를 일단 대운, 윤년, 6월 글자에서 다 봐야 된다. 그런데 6월에서는 윤년의 간지가 작동을 멈추는 6월, 그것이 원국에 있다면 바로 작동. 그러면 윤년에서 간지가 작동하는 그 구간 안에 있는 6월이 원국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모두 원국에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 반드시 윤년의 작용을 거쳐서 한다. 윤년이 멈춰있는 6월이라고 하면 윤년의 작용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운과 있다면 원국에 있는 글자라면 대운과 원국에 작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년 6월의 간지도 반드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일단 이 내용은 인성월이면 어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성월을 6월 간지에서 만나는 경우 어떤 일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이런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성이나 비겁의 그 기본적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월까지도 우리가 6월 간지가 정편제인 경우 본월은 재원이 넓어지고 재물에 융통이 있으며 먹을 복이 있다. 재물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다만 친족이 편치 못하여 근심스러우니 유념해야 하고 그 일로 근심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첫 번째는 6월 간지가 유년의 견제 없애야 되겠죠. 유년에서 6월에 정편제를 막는다고 하면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시기도 같이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6월 간지가 대운을 거치거나 직접 원국에 작동하거나
대운을 거칠 때는 이런 의미가 약간 변형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국에 직접 작용한다면 이런 의미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똑같습니다. 우리 3등급 이론에서 원국, 대운, 유년. 유년이 대운에, 원국에. 유년이 직접 원국에. 대운은 원국에.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3등급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정에 우리가 동정에 기반한 어떤 작용 역량이죠. 여기에 이제 6월을 하나 다 집어넣는 겁니다. 6월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을사년이다. 그러면 지금 모인인가요? 모인, 기묘, 경진, 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류 이렇게 쭉 가겠죠. 그 전에 정축, 병자, 을해 이렇게 되겠죠. 을사년이면 이 을사년 을목은 지금 작년 해월에 이미 시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오다가 경신이 있는 이 진사월에 일단 정지. 그러다가 다시 지나면 임계, 여기에서는 다시 태동. 그 다음에 목의월 천간에, 그러니까 신유월에 다시 부활이라고 하나요? 부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게 유년 핍진법이죠. 6월 핍진법이죠. 그런데 그러면 경진 신사 이 월에는 무엇이 작동하는가? 2월 자체가 작동하죠. 경진월은 경금과 진, 신사월은 신과 사. 그런데 을사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는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경과 신이 어떤 팔자에서 원국에 있으면 바로 원국과 작동합니다. 이 유년을 건너뛰고요. 대운과 간합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운을 또 작동하고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년 6월 핍진법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기본 개념들을 기존에 나왔던 어떤 것들하고 다 정리를 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많이 건너뛰었어도 여러분들은 이상하시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